안녕하세요, 오승용입니다. 오승용이 꺼내왔다 시즌2 베스트 매칭 시간. 오늘은 오디오 벡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베스트 매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베스트 매칭이고,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 제품, 특정 제품, 그 제품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딱 정해져 있는 포맷이 아닌 최소한 제 기준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다양한 사운드로 혹은 다양한 품질을 구사를 해서 그 제품의 그 특징을 다양하게 꺼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어디까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그 제품의 성능이 어디까지인지를 심도 있게 좀 더 파헤쳐 보는 거. 이게 사실은 그걸 요약하면 베스트 매칭이라고 하지만, 베스트 매칭을 좀 폭넓게 보면 넓은 의미로는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자는 게, 좀 그런 정보를 드리자는데, 지금 제가 하는 진행, 어느 제품하고 잘 맞는 베스트 매칭 시간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벡터의 QR5 얘기인데요. 일단 오디오 벡터는 덴마크 회사죠. 덴마크 최고가 스피커를 만든 그런 좀 기록도 있고, 오래됐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동일한 플랫폼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유명한 그런 걸로 명성을 얻은 회사인데, 이 회사 라인업이 이제 R 라인업하고 QR 라인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R 라인업에 이제 그 소위 굉장히 고가, 여기 최고가, 덴마크 최고가 시스템인 RA-때도 이 라인업에 있고요. 그런 특성을 조금 축소시키고, 이게 곡면으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집어넣은 그런 시스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를 싹 빼보면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싸게, 항상 그렇죠. 소비자들은 이걸 좀 싸게 만들어 달라. 혹은 제조사 쪽에서 보면 이걸 좀 싸게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도 좀 높은 가격 제품하고 고가 제품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 제품의 특징을 쫙 진수만, 딱 알맹이만 빼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버전들의 시도는 어느 제조사마다 있거든요. 마치 윌슨 베네시가 지오메트리 시리즈하고 그거를 조금 저가로 구현한 프리시전 시리즈가 나눠지듯이, 그 오디오 벡터도 R하고 그거를 조금 클래식한 디자인과 곡면이 아닌 그런 형태로 최대한 구현을 한 게 바로 QR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쪽이 QR 라인업이고, 그 QR 라인업의 플래그십이 바로 최상급기가 QR5입니다. QR5는 저희가 여러 비교로도, 단독으로도 이제 영상으로 좀 유튜브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제품은 그래도 상급기에서 잃으면 안 되는 소위 에어모션 트위터 있죠. 이게 AMT 트위터. 이거를 골드리프 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술이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상급기에서 여러 가지 필터부터 뒤를 이렇게 덕트를 만들어 놓은 또 곡면으로 된 구조를 이런 직육면체로 구현하기 위해서 얇은 멤브레인으로 된 AMT 앞에 그릴을 일종의 디퓨저 역할을 하는, 디퓨저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좀 확산을 여러 군데, 같은 말일까요? 그 확산성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그릴을, 그걸 씌웠다는 게 또 좀 절묘한 기술이죠. 이런 걸 쓰인 트위터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닛 3개가 있는, 총 트위터 AMT까지 하면 총 4개 유닛인데, 미드레인지가 가운데 있고 아래쪽 2개가 이제 베이스잖아요. 이쪽을 더블 마그넷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석을, 흔히 말하는 그냥 더블, 이름 그대로 자석을 2겹으로 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멤브레인 자체도 알루미늄을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 가운데 폼을 얇게 만들고 그 양쪽에 된 그런 구조로 굉장히 강성이면서도 이런 소리가 타이트하게 상위 제품들의 소리를 낼 수 있게 최대한 근접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소리를 이끌어내려면 기본적으로는 목표가 이래요.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앰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오디오 벡터의 소리, 제가 정의하는 오디오 벡터의 소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정의하는 오디오 벡터의 그 아주 가장 핵심 소리는 현장에서 스피커를 빼고 음악만 남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래서 AMT가 생겼고, 구조 자체도 이렇게 곡면으로 만드는 최대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두어서, 그게 전부 다 이 스테이징과 이미징, 그 다음에 극저원 처리해가지고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그 외부 왜곡이 없게 하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수많은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게 최상의 모델들이거든요. 이거를 이 QR5에서도 구현을 시켜서 그리고 앰프를 통해서 혹은 주변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상위 제품에 근접하게 하는 게 그게 또 이 제품 QR5를 사용하는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벡터의 소리의 진수는 그 역시 투명한 소리와 그 다음에 아주 그 특유의 고급지다고 제가 그래서 덴마크 왕자 같다고 표현을 한 건데 마치 매끄러운 공기가 이렇게 감도는 듯한 섬세한데 매끄러운 윤기가 감도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QR5도 플래그십답게 낮은 대역이 27Hz인가? 꽤 낮은 대역부터 시작하고 또 AMT 특유의 그 대역 광대역으로 굉장히 고역도 높게 올라가서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음이 어떤 앰프를 써도 나긴 납니다. 근데 그 중역부터 저음까지를 거꾸로 중고역이 아니라 중역부터 저음까지를 그 더블 마그넷이 강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드라이브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멤브레인 더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알루미늄 2겹으로 되어 있는 중간까지 하면 3겹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베이스를 아주 정확한 소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저음은 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가 나서 그냥 우퍼 여러 개 달려서 유닛이 풍성하게 나오면 야 저음이 좋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확한 저음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동작을 할 때와 정확히 말하면 양감이 크게 나올 때와 적게 나올 때를 구분해서 올려주고 끊는 거 이게 정확한 베이스 소리 그리고 그거를 구동하는 앰프의 그 품질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QR5도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느냐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AMT 트위터도 얼마나 실키한 그 오디오 벡터의 고유의 소리를 들려주느냐에 사실은 그 매칭 앰프의 관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AMT 트위터를 최근에 제가 보면 의외로 디지털 앰프들이 굉장히 잘해요. 물론 뭐 진공관 앰프나 우리가 아는 일반 트랜지스터를 쓴 이런 앰프들도 뭐 그 설계 기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록의 앰프들이 일단 더 잘하긴 하는데 디지털 앰프들이 AMT 고유의 그 잔떨림, 아주 미세한 떨림들을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보통 이 디지털 앰프들은 저음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AMT하고 잘 맞는 게 디지털 앰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케임브리지 에보 150이에요. 에보 150은 AMT 단 트위터를 단 이런 스피커들하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일단 베이스 구동이 좋다는 거는 뭐 기타 이 디지털 앰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에보 150이 나올 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좀 그래도 쭉 인기를 유지하면서 좀 케임브리지라는 브랜드를 끌어올렸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앰프 자체의 성능, 이거 뭐 올인원이라 스트리밍 기능과 DAC까지 있지만 앰프 자체 성능만 봐도 그런 특성이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꽤 생명력을 길게 가고 있습니다. 뭐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에보 150은 아시겠지만 그 하이펙스 엔코어 모델 그러니까 UCD 버전의 그 그래도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을 쓴 그런 증폭단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QR5를 R 시리즈의 느낌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싼 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보다 더 싼 디지털 앰프들이 있지만 이렇게 고급진 마감을 마감이라는 건 여기서 고역의 맨 끝에 그 마무리 지는 어떤 질감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걸 낼 수 있는 가장 싼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에보 150은 기타 뭐 DAC도 굉장히 사양이 높죠. 32, 380, PCM은 32384kHz까지 그 다음에 DAC도 256까지 재생하는 그런 ESSI의 4브루 9016K2M인가 그렇죠. 아주 좋은 칩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스트리밍 기능도 뛰어나고 뭐 이 회사 특유의 그 자체 앱 있죠. 스트림 매직 이 앱이 은근히 잘 만들었어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분리형이 아닌 올인원 그다음에 그래서 올인원이란 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에보 150이 QR5를 이 베이스까지 단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고역의 그런 고유의 오디오 벡터 고유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기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스피커를
그래도 조금 특유의 그 광대역과 좀 더 퍼포먼스를 끌어올려보는 그런 제품으로 가격을 조금 올려서라도 이 제품 본연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제대로 된 톨보이의 어떤 면모 이런 걸 끄집어내기엔 사실은 NAD M33만한 게 없죠. M33은 뭐 다양한 사이즈의 스피커들의 활약을 하고 또 그렇게 명성을 쌓아갔지만 사실은 M33에 굉장히 최적화된 스피커 그런 스펙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M33에 가장 잘 맞는 스피커가 이렇게 반듯한 톨보이 그리고 굉장히 이 파워드라이브와 굉장히 정확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대구경 유닛이나 멀티 유닛을 달린 이런 톨보이들을 드라이브 하는 데는 M33이 이런 단일 앰프로는 그다음에 여러 기능을 갖추고 딱 하나로 끝내기에는 뭐 사실 최적의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M33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브루노 푸제이가 나중에 저기랑 린도르프랑 만든 그 아이겐탁트 퓨리파이라는 회사의 아이겐탁트 모듈을 쓴 그 브루노 푸제이가 만든 최신 버전 앰프 그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모듈.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드라이브의 어떤 혁신을 가져왔고요. 디지털 앰프들, D클래스 증폭 앰프들의 어떤 혁신을 가져온 최전선에 있는 그런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동작, 그런 미드 베이스, 구경이 크거나 앞뒤로 진폭이 큰 미드 베이스 유닛들,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유닛들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빠르다고 표현하는 게 그래요.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이 파형대로 그대로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게 드라이브를 한다는 의미를 이제 보통 빠르다고 표현하는데 빠르다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위치까지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다시 하면 정확한 소리로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게 사실은 앰프가 빠르다고 표현할 때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뭐 5분짜리 2분에 연주를 하는 이런 기법, 이런 빠르기가 아니라 빠르게 반응해서 정확하게 재생을 시키는 거. 이런 능력이 사실 NAD33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역시 또 사브르칩 9028 프로. 이 프로 버전이 되면은 굉장히 이 웨이브 노이즈나 이런 정숙도가 훨씬 더 증가하는 수치는 똑같아요. 뭐 32, 384kHz, 그다음에 DSD 256 이런 스펙은 같은데 그런 정동작하는 그 노이즈 레벨을 낮추거나 웨이브 차폐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또 이 9028 프로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장착한 그런 NAD33이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 레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고 그 결과로 또 다이나믹 같은 거 굉장히 표현하기 좋고 여긴 또 굉장히 그 업샘플링이 뛰어난 포노 앰프가 달려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NAD33을 쓰면 에버 150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옵니다. QR5에서. 그리고 다이나믹하지만 그 음이 좀 더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거. 음은 안정적인데 진폭이 커서 그럼 다이나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좀 더 스케일이 크게 나오고 스테이징도 좀 더 크게 보이고 출력도 사실 높습니다. 이게 에버 150이 150W라면 이건 지금 200W죠. 발음 기준으로. 이런 것도 NAD33의 장점이 돼서 QR5를 좀 더 크고 정확한 스피커로 그래서 상위 R 시리즈에 많이 접근하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줄 앰프로 또 NAD33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그 출력이나 다이나믹보다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이 제품의 성능, 그러니까 사실은 R 시리즈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이렇게까지 좋은 앰프를 써야 돼? 스피커 가격대가 있는데 참고로 QR5는 500만 원대 제품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앰프는 사실은 500을 넘지 않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0만 원대, 3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원래 구성은 가장 보편적인 선택인데 이제 NAD33을 하면 가격대가 스피커랑 비슷해지고 그거를 뛰어넘는 앰프를 쓰면 과연 이 QR5를 어디까지 소리를 낼 수 있냐 한번 좀 극한까지 가본다면 뭐 더 좋은 앰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제품의 어떤 극한 성능을 끄집어내보는 선택으로 시모디오 600iV2가 있어요. 700iV2가 있는데 700iV2는 출력이 8ohm에 175W 정도가 되고 그거보다는 좀 가격이 더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 50W 낮게 만든 600iV2가 살짝 가려져 있는데 이 앰프 시모디오의 그 600i, 700i 이 두 개, 이 에볼루션 시리즈 최상위 모델 두 개는 좀 특별한 데가 좀 있어요. 그
불리형 앰프를 한 바디에 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불리형 앰프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뭐 불리형 앰프는 더 좋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순도가 굉장히 높고, 이 시모드 특유의 에너지 다이나믹이 있는데 아주 진하고 비비드한 컬러를 아주 투철하게 내주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톨보이들 스피커들에서 그 특유의 어떤 그 스케일을 끄집어내고 음원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아주 낱낱이 이렇게 들려주는 또 그런 아주 호쾌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신 제품 이 V2 버전들은 굉장히 소리 끝이 매끄럽고 투명한 데가 있어요. 자사 전원부, 자사 증폭단, 트랜지스터 자사문을 그 MJT라고 해서 문 시리즈 BJT라고 부르죠. 이런 출력석들을 써서 그 중간에는 아무 커패시터를 쓰지 않는 순도 높은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로 에너지를 실으면서도 순도를 높인 이런 앰프로서는 600i V2 같은 걸 쓰면 거의 QR5의 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5W라는 출력이 200W나 175W인 700i V2에 비해서 너무 좀 과도하지 않고 우리 보편적인 한 10평 안쪽의 공간, 그리고 최적으로는 한 5, 6평, 5, 6평 정도의 공간에서 뭐 이렇게 못 들을 장르가 없는, 대부분의 장르를 고르게 들려주기에는 가장 거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뛰어넘지만 QR5의 가능성을 아주 극한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은 시모디오 600i V2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벡터 QR5를 살펴봤는데요. 이 스피커를 단순히 R 시리즈를 좀 싸게 만든, 그 다음에 R 시리즈의 공면이나 이런 좀 아주 부티크한 외장을 생략하고 그냥 직육면체로 밋밋하게 만든 스피커로 그렇게 아셨던 분들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R 시리즈의 소리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는 걸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앰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R 시리즈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또 R 시리즈가 그럼 R 시리즈가 위협을 받고 그러면 R 시리즈 안 사고 다 QR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R 시리즈는 또 무슨 아방가르드 옵션, 아르떼 옵션, 또 그건 또 굉장합니다. 거긴 또 다른 앰프들이 또 필요하고요. 역시 그래서 스피커와 앰프의 관계들은 또 가장 정확한, 가장 적절한 그런 조합이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걸 오디오를 어렵게 하는, 오디오가 이렇게 공식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또 그런 또 어떤 샘플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5를 이렇게 가격대별로 한 200만 원대, 그다음에 한 500만 원대, 그다음에 한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 넘어가는 세 가지 앰프로 조합을 해보고, 각각 서로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제품의 그 스피커의 능력을 끄집어내주는 정도도 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끄집어내준다기보다 원래 그 스피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최대한 보여주는, 그 반경의 크기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가 그 가격대별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앰프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보여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면 충분해 하다가도 어느 날 좀 더 좋은 앰프로 들어보면 집으면 그 소리가 좀 안 들리는, 다시 잘 안 듣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5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스피커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른 스피커로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